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럼 연준 와처의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역 적자 확대, 미국의 성장률 흔들릴까요? 이 부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일단 이제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이 경제 지표들 미국에서도 계속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2월 상품과 서비스 무역 수지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예상치보다 좀 상회되는 그런 실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성과를 좀 칭찬하는 듯이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78% 감소했다 이런 내용들이 트루스 소셜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기자님, 이번에 이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네, 그 트럼프가 78% 무역 수지 적자가 감소했다. 네. 개선됐다. 그 얘기를 한 게 며칠 한 2, 3주 전이었는데요. 어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우리가 맥락 속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 차트가 있는데요. 이게 월별 무역 수지, 네. 무역 그 상품하고 서비스 그 무역 수지를 보여줍니다. 마이너스니까 이제 적자인 거죠.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12개, 그게 이제 2024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2개, 이게 2025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갖고서 계산을 하면은 아무리 봐도 올해 1월 달 무역 수지 적자하고 올해 가장 적었던 10월 달 이거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산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많았던 수치와 가장 적었던 수치. 적었던 수치를 이걸 이제 3월 달로 하면 약간 이제 78%가 넘고 그쵸. 1월 달로 하면 한 77%인데 대충 이제 평균을 했던지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저기 중간에 이렇게 수평선이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 2024년하고 2025년의 그 이제 평균을 제가 월별 네. 평균을 구해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렇네요. 다시 말해, 근데 이제 2025년이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아래로 내려가 약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는 더 낮다는 거죠. 확대가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 안 하고 그냥 명목 수지만 본 건데요. 어쨌든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024년 12월 맨 나중에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2025년 1, 2, 3월이 갑자기 무역 수지가 적자가 확 늘어났죠. 네. 그거는 뭐냐면은 그때 많은 이제 그 기업이나 이런 또 이제 소비자들이 앞으로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네네. 이제 관세를 굉장히 많이 올릴 거다. 이제 그게 이제 예상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다들 재고 확보 경쟁에 이제 돌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관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쭉 이제 미리 그 관세가 완전히 이제 크게 관세를 때리기 전에 미리 이제 재고 확보를 한 거고 그 3월부터 또 4월에 보면은 기존의 무역 수지 적자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 알 수가 네. 있죠. 확 줄었다가 또 10월에 저기 녹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10월인데 저기 또 확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은 1, 2, 3월 이후에 해방의 날이 4월 2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3월부터 물론 시작했지만은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는 수입을 별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2025년 1분기 즉 1월에서 3월 그리고 2024년 12월부터 쭉 이 기업들이 또 소비자들도 재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재고가 소진이 되면은 소진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수입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렇군요. 이제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2025년 1분기하고 그다음에 2025년 4분기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또 금을 수입을 많이 했어요. 2025년 1분기에는 황금에 대한 수입, 골드바나 이런 거 수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2029년에는 2025년 10월에는 수출을 또 많이 했어요. 그게 네. 저기에서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개선되는 걸로 보여졌고. 금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금값하고 굉장히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이제 12월 어제 발표된 12월 거를 보면은 이전 거하고 보면은 좀 비슷한 수치죠. 그렇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재고 확보 이것이 이제는 거의 다 재고를 다 소진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2026년에는 재고가 소진됐으니까 만약에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네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게 관세가 물가 압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였는데 그렇죠. 앞으로 2026년 뭐 1분기, 2분기에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압력 이게 네.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썼던 말들이 있었는데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드렸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뽑아냈던 데이터는 올해가 이제 관세가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물가에 좀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데이터까지 함께 뽑아드렸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연도별로 좀 살펴보면 상품무역 수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10억 달러 기준이니까요. 1997년에는 대략 한 2천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2025년에 거는 한 1조 2천억 달러,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실질 상품 무역 수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는 제외하고 네. 상품만 갖고서 봤는데 실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가 변화를 감안을 해준 거예요. 네, 명목이 아닌 거죠. 네, 명목이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네.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얼만큼 했나 그걸 보는 건데 역대 최대의 그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 네, 차트가 점점 아래로 무겁게 떨어지네요. 그리고 저기 제가 이제 빨간색 이렇게 화살표 양쪽 끝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거는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예요. 아, 네. 트럼프 일기 때도 뭘 했냐면 관세 정책으로 그렇죠, 그렇죠. 관세 정책에 일단 가장 이제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네.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든 만큼 국내 생산을 늘리고 그러면 국내 고용이 늘어난다. 뭐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러면 네네.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1기 때도 실패했죠. 내려가네요. 네. 트럼프 2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이게 무역 수지라는 것은 뭐 경제학자들이 여러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관세로 될 게 아니다. 네. 관세라는 것은 무역 정책인 거고 무역 수지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 말고 다른 걸로 전체 거시 경제 전체적으로 봐야지 관세 요거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네. 사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트럼프 1기 때도 증명이 됐고 사실 그렇네요. 네, 2기 때는 이제 1년 지나서 봐야겠지만. 앞으로 3년이 더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다지 큰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역 적자가 이제 단순 관세로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또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GDP랑 또 비교를 했을 때 상품 무역 수지를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GDP 대비로는 무역 수지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네, 아까는 이제 그냥 절대적인 크기만 봤는데요. 네. 그런 크기를 봤을 때 꼭 뭐 미국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은 당연히 수입도 많아지고 또 적자나 이런 규모도 커지게 돼 있는데 네. 근데 그거보다는 경제 규모 대비 몇 %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맞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 규모 GDP 대비 상품 수지만 본 건데요. 이 퍼센트를 봤을 때 이건 둘 다 실질 변수로 본 겁니다. 네. 2005년 이때가 거의 한 5.3% 이 정도로 최대의 무역 수지 적자가 났어요. GDP 네네. 대비해서. 그리고 그 뒤로 2008년은 어떤 때냐면은 그 금융위기로 경제가 규모가 쪼그라들었죠. 네. 그러니까 금융 쪼그라든다는 건 뭐냐면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무역 수지 적자는 개선이 됩니다. 보통 미국 같은 경제에서는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한 4%대에 있다가 역시 또 저기 빨간색 사각형 왼쪽 이게 트럼프 시기거든요. 네. GDP 대비로 봐도 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후반에
저게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라는 게 그쵸. 있었는데요. 네. 그런 어쨌든 감안하더라도 네, 뭐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2025년 현재 이제 1년 차 이제 막 지났죠. 그때도 이제 작년에 대비했을 때 예전에 내려갔죠. 비해서 또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네. 뭐 중국에 뭐 70% 때리고 뭐 EU에는 뭐 몇십 프로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관세를 많이 때리면은 수입을 안 하고 그러면은 무역 수지 적자가 개선될 거다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1년 지난 성적표를 보면은 네. 그런 바램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 경제적인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 무역 수지 적자가 결정되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 규모 대비했을 때도 무역 적자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 크게 관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GDP 나우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GDP 나우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이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아주 자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설명해 주셨죠. 네. 저기 이제 맨 왼쪽에 보면은 대략 3%대에 있다가 무려 하루 만에 저기 5.5%까지 0.6%포인트 정도 낮아졌네요. 2.5% 그러네요. 올라갔어요. 네네.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맨 왼쪽에 있는 거죠. 네. 2.5% 올라갔어요. 1월에요. 네네네. 그때는 언제냐면은 10월 데이터가 딱 나왔어요. 10월 무역 데이터가 나왔던 때예요. 네. 그때 언제였냐면 10월 무역 데이터 아까 봤듯이 맨 처음에 봤듯이 확 줄었던 때죠. 네. 그러니까 이제 GDP 나오는 다른 이제 그 GDP 그 예측 모델하고 달라서 그때 나오는 자료들의 가중치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런데 그때 무역이 좋아졌잖아요. 순수출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이거 갑자기 3% 있다가 5.5%까지 어마어마한 이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사각형이 있는데 5.4에서 대략 한 4.2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11월에 무역 데이터가 나왔던 때예요. 그때 이제 무역 데이터가 또 많이 또 줄었거든요. 적자가 좀 더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면은 3.6에서 3.0으로 어제 또 조정이 됐는데 네. 마찬가지로 무역 데이터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GDP 나오는 그때 나오는 데이터의 가중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보정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실시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반영해서 이런 일이 나오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또한 이걸 보시면은 성장률이 5.4% 했을 때 그쵸. 미국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자랑을 많이 했죠. 우리 5.4%로 4분기에 올라갔다. 성장할 거다. 네. 근데 아마 오늘 이제 나올 텐데요. 이번 4분기는 한 3% 정도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수지 발표로 인해서 GDP 나우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항목별로 봤을 때는 특징이 어떤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네, 항목별로 봤을 때 이제 저기 이제 맨 왼쪽에 보면은 그 순수출이 약간 파란색, 네. 예, 회색 빛이 도는 그 파란색인데요.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맨 왼쪽에서 플러스로 확 올라가죠. 그게 이제 10월 달 무역 수치가 발표됐을 때고, 네. 그다음에 11월 달에서 보면은 또 순수출이 확 줄죠. 네. 그 GDP에 기여하는 그러네요. 부분이. 그다음에 어제 나온 거는 순수출이 GDP에 기여한 부분이 0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GDP 나우를 볼 때 네. 특히 이제 웬만하면 이런 일들이 잘 안 생기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경제 주체들의 대응 형식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왜곡이 있으니까 그거에 주의하고 GDP 나오도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발표되는 미국 GDP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을 때 유효 관세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잘 알다시피 FTA를 했기 때문에요. 맞죠. 유효 관세율은 저 파란색인데요. 거의 0%였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등장해서 한때 유효 관세율이 거의 16%까지 올랐다가 고점 꼭대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 메모리나 이런 거 수출 많이 하면서 맞아요. 네. 거기다 관세를 때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실제 데이터로 보면은 관세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유효 관세율까지 데이터와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연준 와처 시간이었고요. 이코노미 21의 양형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